자, 9번부터 봅시다. 9번 보시면 fx 그래프 저렇게 나와 있고 f sin 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fx가 0이 되는 근이 뭐하고 뭐죠? 0이 되는 근이 0하고 2 이렇게 두 개 있지. 자, 그렇다면 x 대신에 sin x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sin x가 0 또는 2가 되는 근이 x 근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sin의 최대값은 1이라서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in x가 0인 것만 찾으시면 되고 부등식 푸실 때 방부등식 푸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범위 양 끝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인 그래프 대충 그리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2파이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인. 그러면 사인하고 y는 0하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이 근이 되는 거니까 3개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3개. 되셨으면 11번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 그려야 돼요. 갖다고 놓고 풀 수가 없어. 각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인 함수부터 좀 간단하게 바꿀 건데 여기 보시면 두 개 순서를 바꾸면 2분의 홀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코사인 x 이렇게 나올 것이고 변환 괜찮습니까? 변환 공식. 자, 근데 이제 2분의 파이에서 요거 무조건 예각으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 공식에서는.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이게 2, 4 분면이고 2, 4 분면에서 사인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4x 그래프를 요 범위 안에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코사인 x 그래프는 그냥 한 줄기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그리고 4분의 1주기마다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서 코사인 x 요 그래프 그리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요렇게 괜찮죠? 근데 이제 요 그래프 보시면 이거 주기가 몇이죠? 4분의 2파이. 그쵸? 4분의 원래 주기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4등분 했던 요 한 칸 안에 코사인을 낑겨서 한 주기를 다 그리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시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만 세면 이제 근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이제 12번. 여러분 12번 보시면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가 합쳐져서 있는데 이게 주기가 몇인지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사인 주기를 보시면 x 개수가 파이니까 파이분의 2파이에서 얘는 이제 주기가 2가 됩니다. 이건 주기 2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보시면 2분의 파이가 x의 개수니까 얘는 이제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원래 주기 하셔서 4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쵸? 쟤는 주기가 2고 얘는 주기가 4야. 주기 2인애랑 주기 4인애랑 합하면 전체 주기가 4로 완성돼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제 이마다 주기성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x의 주기가 4가 되는 거예요. fx. 이걸 다시 말하면 fx 더하기 4하고 fx하고 이렇게 같다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주기함수 저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F13이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여기서 주기의 배수를 빼서 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의 배수, 4, 3, 12를 빼시면 이게 그냥 F1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F1이 무엇이냐면 3 사인 파이 더하기 알파 그리고 7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변환해서 좀 간단하게 해보자. 여기 이번에도 2분의 2파이 여기 짝수 보이니까 그대로 사인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인 알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야 되죠. 사인 3, 4분면에서 음수니까 3, 4분면이죠. 자, 그리고 요거 2분의 1 홀수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반대로 바뀝니다. 사인으로 바뀌고요. 7 사인. 보시면 이것도 1, 4분면 아니 90도에다가 조금 더 했으니까 2, 4분면 각. 2,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10 사인 알파 마이너스 10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10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사인 알파가 10분의 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나 뭐 구하는 거니? F15를 구하는 거군요. F15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주기의 3배만 빼면 되겠다. 그래서 4, 3, 12 빼면 F3이랑 똑같아. 그래서 졌다가 대입해서 3 사인 3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7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요거 똑같이 변환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3파이 주기 넘었으니까 2파이 그냥 빼버릴게요. 2파이 빼시면 파이 더하기 알파랑 똑같은 거고 2분의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나올 거고 얘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 음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 2분의 홀수 요거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요거 4, 4분면이에요. 그쵸? 270도에서 조금 더 갔어요. 4, 4분면에서 코사인 원래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오는 결과가 4 맞지? 4 사인 알파인데 아까 사인 알파가 10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분의 3 곱하셔서 5분의 6 더하시면 11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주기 찾고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푸시고 사실 이 앞부분에 주기 찾는 거는 안 하셔도 나올 수는 있어요. 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음에도 변형될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되셨으면 이제 14번 갈게요. 얘들아 14번에 요거 하나 써놓자. 오늘 삼각함수 활용할 때도 많이 쓸 건데 요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가 되면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사인 전체적인 값이 같아져요. 변환 공식으로 풀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2분의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나오는 거고 2, 4분면이니까 플러스로 나오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2,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이거 적어주시고
이걸 알고 있으면 A 더하기 B가 파이겠구나.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사인이 같으려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A랑 B가 다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A가 B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고 사인 A 값하고 B 값이 같다는 건 함수 값이 같다는 거라서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면 여기가 작은 각 A, 여기가 작은 각 B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A와 B의 평균이 여기 중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파이라는 얘기구나. 요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바로 풀릴 겁니다. A 더하기 B가 파이니까 A 더하기 BX, 파이 X. 이거의 주기는 2다. X의 개수 분의 원래 B가 주기가 되는 게 맞죠. 주기가 2다. 자, 그리고 니은. 요거 각을 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A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B 밑에 분모에 2가 깔려 있어요. A랑 B 둘 다 2가 깔려 있어서 여기 나와 있던 이 식의 양변을 2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이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B 대신에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B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2분의 홀수 1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풀리는 거고, 이거 어차피 일사분면 각이기도 하고 전체 제곱이니까 부는 무조건 양수될 수밖에 없는 거. 왜 B라고 풀었어? 여기 A인데 여기 요거 푼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사인 제곱 2분의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A 같은 각의 제곱 더했으니까 제곱 공식으로 합이 1이 되는 게 맞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디귿. 디귿 보시면 이제 x가 0부터 2파이 범위에서 사인 뭔가의 값이 1이라고 했는데 사인의 최대값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범위에서 2분의 파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파이, x 빼기 A가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빼기 A가 2분의 파이, 그리고 그때 x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 알파는 2분의 파이 더하기 a 요렇게 풀리겠네요. 그때 x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식 그대로 써보자. 코사인 알파, 알파 대신에 이거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b, b 대신에 아까 뭐 파이 빼기 B 대신에 파이 빼기 전부 A로 맞춰주는 거. 그러면 요거 2분의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근데 얘는 2분의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나오고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빼기 더하기 해서 0 되는 게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기억니은 괜찮으세요? x-a가 2분의 파이로 같은. 이거 최대값 1을 가지려면 이 전체 값이 2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죠. 사인 물릴 거가 1. 5번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지우입니다. 이제 15번. 15번은 니은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닌가? 니은이 19개라서 그 드모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요 절대값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일단 절대값 빼고 안에서 생각해보자. 주기가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1이 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최대 최소가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그래프 그리시면 일단 요런 식으로 생긴 애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1, 여기가 1. 근데 이게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지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 주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생기게 되고 최대가 2, 최소가 0 이렇게 바뀌는 애죠. 절대값. 기억. 이거. Y축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우함수냐 Y축 대칭이냐? 근데 이 그래프 자체 Y축 대칭되게 생겼으니까 맞는 거죠. Y축 대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주기 함수를 말하는 애예요. 그쵸? 그래서 높이가 가능한 것 중에 최소의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 중에 최소의 양수. 근데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p의 최소의 양수가 2분의 1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자연수 배를 하면은 그게 다 주기성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2배, 2분의 1, 여기에 3배, 2분의 3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가 p가 10까지잖아.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20보다 작은 2분의 19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1부터 19까지 19개죠? 20개가 아니다. 1개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0부터 1에서 여기가 원래 1이었죠? 0부터 1에서 fx가 1보다 커야 한대. 지금 여기 꼭대기가 이거든요? 근데 1이 여기 요렇게 요 딱 절반이 되는 거지. 여기 f1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이렇게 두 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것도 대칭성 씁시다.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특수각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사인 2 파이 x 이게 1이다. 얘를 이용해서 특수각 나오는 거 제일 작은 거 찾을 거예요. 양변 2로 나눠주시고 사인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 나와야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2파이 x가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파이 양변 나눠주시고 x가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12분의 1. 자, 그럼 여러분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서 12분의 1만큼 빠지니까 이거 12분의 5 되는 거고 대칭성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칭성 쓰시면 2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더 하셔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7 되는 거고 그리고 1에서 12분의 1 빠지면 1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 범위 이렇게 다 보시면 거기 맞지? 디귿 요 사이 범위 맞죠? 괜찮니 얘들아? 졸은 거 좀 먹을래?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네. 드실래요? 네. 드실래요? 드실래요? 2개? 우와. 아, 못 먹는다 했죠? 2개? 네. 2개? 좋은 일을 내렸어요. 그럼 16번 하겠습니다. 예.
요거 아마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을 때 요 사분원 부분만 잘라가지고 배운 적 있었을걸요? 이런 비슷한 그림.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구해내는 거. 사인하고 코사인은 여러분 원 안에서 구했을 겁니다. 요렇게 요 원 안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5a분의 5c. 근데 5a가 1이 돼버리니까 그냥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인 세타는 5a분의 ac. 근데 또 분모 5a가 1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 이렇게. 그치?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구하려고 하면 5c분의 ac가 되는 건데 이게 둘 다 이쁜 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1, 1이 아니라서 탄젠트만 요 바깥쪽으로 연장한 큰 직각삼각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OB분의 BD가 탄젠트가 되는데 이거 역시 반지름 1이니까 그냥 이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대입하시면 끝나요. 5c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3 곱하기 ac가 사인 세타 그리고 BD가 탄젠트 세타. 근데 나 이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좀 쓸게.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자, 그럼 양변에 코사인 곱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3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삼각비 통일할 수 있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3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4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1사분면 각이라서 사인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타 구하는 거니까 6분의 파이네요. 괜찮죠? 이 표현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탄젠트만 이 바깥쪽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되셨나요, 여러분? 1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했겠지만 지수 얘네들은 초월 함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 2, 3차 이런 n차 다항 함수가 아니라 초월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미적분 2에서 얘네들을 미분 적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미적분 1에서는 이제 다항 함수만 미분 적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근데 다항 함수끼리는 여러분이 연립해서 근을 직접 찾을 수 있죠. 방정식처럼. 근데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로그함수랑 다항함수, 삼각함수랑 다항함수 아니면 얘네끼리 직접 연립을 해서 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으로 근을 직접 찾지를 않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립을 할 수가 없어. 삼각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연립하는 방법이 안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로 근을 간접적으로 구해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fx하고 파이분의 x의 근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쪽 그래프 따로 그리시고 좌변 그래프 따로 그리시고 우변 그래프 따로 그리셔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근을 하나하나 뭔지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되겠다. 가조건 보시면 요 fx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파이마다 반복이 된다. 이게 파이. 그리고 이제 fx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한 줄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이거를 잘 그리면 여러분 이걸 계속 복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주기의 절반이 그냥 사인 4x래. 이거 주기 몇이냐면 2분의 파이죠. 4분의 2 파이.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한 주기를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얘를 x축 대칭해서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려볼게. 사인 앞에 개수가 없어서 이렇게 될 거고. 아예 이 정도만 할게. 아예. 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한 주기가 2분의 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를 다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띵, 그리고 여기서 반띵. 여기 이제 사인 x 그래프. 맞죠? 자,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4x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4x 그래프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맞나요? 이게 한 주기야. 그러니까 저기도 똑같이 복붙을 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교점의 개수, 교점이 생기는 범위까지 그리시면 되는데 지금 요 함수 한번 좀 봅시다. 내가 추가로 그려야 되는 함수가 파이분의 1, 이 1차 항의 개수인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는 애예요. 원점을 지나고 이걸 어디까지 그리시면 되냐면 사인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x값까지 그리시면 돼요. 사인 지금 최대가 1이지.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x 파이까지 그리시고 최소 마이너스 1이 되는 x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리시면 그 안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어차피 최소 넘어가면 교점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0부터 파이까지 했으니까 이쪽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추가로 그릴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원점을 지나 그리고 파이 컴마 1을 지나 파이 컴마 1을 지나 여기를 지나 직선이야. 쭉 이어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 여기 마이너스 파이 컴마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 그래서 여기도 원점하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만나는 교점 개수 세시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는 범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 최소 나오는 범위까지 잘라서 구해주신다. 이해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지워도 될까요? 19번 가겠습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시려면 요 큰 삼각형에서 요 안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시면 되겠죠. 큰 삼각형 여기 원점 OCD 마이너스 부채꼴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는 게 목적인데 부채꼴 넓이 그냥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 중에 끼임각 사인 이용해서 푸는 공식 여러분 배우셨죠? 그쵸?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거를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의 길이 표현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변의 길이. 자, 지금 내가 끼임각으로 쓸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 저 삼각형에서 요거를 쓰기도 그렇고 요거를 쓰기도 그렇고 일단은 그럼 이 끼임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얘를 끼임각으로 하셨으면 두 변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쵸? 요 길이 자,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이 길이분의 1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역수가 되겠네요.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역수로.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직접 다 쓰시면 돼요. 5c분의 5b 1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해서 역수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쪽도 가야 되거든. 이쪽. 근데 접하는 점이 있죠 지금. 그치? 접하는 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90도. 그럼 여기서도 이제 삼각비를 써보시면 이 길이가 또 반지름이라서 1이란 말이야. 요 5d분의 1이 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또 그래서 얘랑 이 길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길이가 같아져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거 분의 1이 코사인 요각이 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끝.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저 넓이 2분의 1 AB 요 두 변 길이 제곱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곱이죠. 일단 써볼게. 요거의 전체 제곱 이쪽에다가 달게. 괜찮지? 그리고 사인 끼임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삼각형이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부채꼴 R제곱 세타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시면 끝. 괜찮나요? 공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만 변환 공식 써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만. CB 길이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CB 길이 CB 여기 그러셔도 돼요. 여기가 1이니까 탄젠트 곱하셔서 푸셔도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나오겠네.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요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어머나 2분의 1 밖으로 빼야 되는구나. 요렇게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이쪽에서 빠지면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요렇게 묶이겠죠. 예, 그래서 4번이 똑같은 거 보이실 겁니다. 괜찮나요? 아까처럼 그 CB를 탄젠트 세타로 하면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한 번 더 바꿔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문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있으시면 20번 가겠습니다.
주기성하고 대칭성을 좀 다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주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주기 찾아보시면 여기가 주기 찾아보시면 K분의 2파이가 주기죠. 주기. 그러면 여기가 한 주기, 여기가 K분의 2파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한 주기, 여기가 K분의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주기성하고 대칭성으로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구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 두 개 평균이요. 가운데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요 가운데 2배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0하고 K분의 파이도 평균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K분의 파이겠군요. 요거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주기성. 여기가 한 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다음 주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애니까 여기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에다가 한 주기 더한 K분의 2파이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저 다음 주기의 첫 번째 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넣어볼게요. 요게 K분의 파이 그리고 요게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fx 자체가 주기 함수잖아. 근데 여기에 주기가 있잖아. 여기 주기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려도 되지. 주기 함수니까. 주기. 그럼 결국에 내가 요거 반주기에다 알파만큼 조금 더 간 걸 구하는 거거든요. 반주기? 여기 K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조금 더 간 요 점의 함수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점대칭 이용하시면 대칭성 이용하시면 요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같다는 거 보이실 거고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이렇게 보이실 거고 지금 요 놈이 K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의 근을 구하실 때 이거랑 점대칭으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없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 15분밖에 안 남았어.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그래프를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삼각함수 파트 나눈 게 우리 오늘 조금 배울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뒤에 넘겨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나오지 않고 전부 막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다거나 도형 문제를 푸는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여기도 공식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부터 가봅시다. 194쪽. 그거 하기 전에 삼각형의 육요소를 볼 건데 저건 별건 아니고 그냥 그 사인 법칙 공식 밑에 리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변 3개, 각 3개를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의 길이 3개, 각의 크기 3개 이걸 육요소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각은 대문자로 쓴다. 보통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변은 요거하고 마주보는 변의 소문자로 이렇게 변을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 마주보는 소문자.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시면 편한 게 요거의 소문자가 이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근데 대문자 ABC 중에 요거를 제외한 BC를 이렇게 쓰시면 요것도 이제 마주보는 변이
제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얘 B 말고 A, B 그치 AC ABC 중에 B를 제외한 대문자 이렇게 얘는 ABC 중에 C를 제외한 대문자 A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지시면 문제 풀 때 저게 막 혼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사인 법칙 갈 건데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육묘소 중에 일부만을 알려줘요 문제에서. 그 일부를 알려줬을 때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내는 법칙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인 법칙은 애초에 정의를 할 때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를 할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서 출발을 해요. 정의할 때. 그래서 외접원에 삼각형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이 삼각형이 존재할 때 ABC라고 할 때 이 원에 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반지름, 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R이라고 하면 법칙이 이렇게 돼. 이 외접원의 지름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 법칙. 밑에 증명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지금 내가 첫 번째 그림 그렸거든요. 첫 번째 그림, 요 A. 근데 내가 이거 원주각성들 이용해서 90도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요렇게 지름이 현이되는 이런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고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 각의 크기도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쓰시면 되겠다.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전체가 지름이 되는 거지. 2R분의 BC BC가 사인 A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2R은 사인 A분의 BC 아까 소문자 A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이 자체에서 증명되는 거고 등각삼각형은 밖으로 하나 더 그리셔서 증명하는 거고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름이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같다. 이게 여기만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하는 건 아니겠죠? B에도 성립하고 C에도 성립하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공식인데 이건 좀 감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분수가 같다는 건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이 다 똑같다는 얘기겠죠. 밑에 어딘 뒤쪽에 있을 겁니다. 195쪽에 B가 아닌가요? 옆인가요? 195쪽에 3번 보시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이렇게 변의 길이의 B가 각의 크기에 직접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을 씌운 값에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지죠. 그렇죠? 근데 각의 커지면 길어지긴 하는데 각이 직접 정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에 정비례를 하는 거예요. 사인도 각이 커지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보다 세 개를 다 쓰는 거보다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많이 쓰일 거예요. 이건 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사인 법칙 배운다 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을 풀지 적용할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하는 건지 여기 활용 옆에다가 좀 써줍시다. 여기 제목 옆에다가 195쪽에 일단 정의 자체가 외접원이 있을 때 정의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 외접원이 등장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사인 법칙 보시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하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매저번의 반지름이나 다른 정보들을 다 구하고 있죠. 마주보는 변각이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주보는 변각. 이렇게 있을 때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ASA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가요. 마주보는 변각이 있을 때 쓰시면 된다. 마주본다는 게 정확히 언제 마주본다? 이거 대각하고 대각. 이렇게 마주보는 힌트가 나오면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지금 각이 2개 나오고 변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각은 특수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는 각이고 얘들을 이용해서 B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180에서 135 빼니까 특수각 45도가 나왔죠. 여기서 마주보는 변각 생겼지. 그럼 이제 여기서 사인 법칙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인 B 분의 B. 이거는 요거 사인 A 분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R과 같다. 이렇게 사인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75번의 1번이었습니다. 이거 공식 적용하시면 되겠죠?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인 B가 이제 45도 2분의 루트 2 그리고 요 B의 길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인 A는 30도 2분의 1 10분의 A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곱하시든 계산하셔서 A 구해내시면 되겠죠 여러분. 루트 2분의 8 4루트 A 그래서 A가 2루트 2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 뭐야? 요만큼이 이제 2R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4루트 2가 2R이다. 맞니? 그쵸? 그래서 반지름도 똑같이 2루트 2다. 이렇게 얘랑 똑같아 보이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번에 숙제를 하실 때 우당탕탕 그냥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구형 문제 풀 때 생각 없이 풀었었는데 요거 2개를 좀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마주보는 변각이 있는지 한 30초 정도 문제에 들어가지 마시고 30초 정도 내가 사인 법칙을 왜 써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는 것 같고 76번 더 있습니다. 76번 그냥 하나만 할게. 그 위에 있는 거.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봐봐. 구해야 되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죠? 근데 그게 사인 법칙상 뭐랑 같다고 했냐면 A 대 B 대 C랑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A 대 B 대 C를 구해야 돼. 근데 보니까 모두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연속된 연비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얘가 6K, 얘가 5K, 얘가 7K 이렇게 두신 다음에 세식을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한번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하시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더하시면 이게 8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2로 나누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아까 A 더하기 B를 6K라고 놨으니까 C가 3K겠네요. C가 3K 그리고 B 더하기 C가 5K니까 A가 4K겠네요. 이렇게 다 합해서 9K 돼야 되니까 B는 2K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양변 1로 다 나눠주시면 4대 2대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 각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A 대 B 대 C가 1대 4대 1이라고 했는데 다 합하면 180도지. 180도에다가 이제 비례배분 이용해서 각 직접 구하시면 돼요. 76-1번 하나 하고 좀 쓸까요? 나오시니까요. 5분의 13 나오나요? A유대야 A대 B 대 C. 이것도 5K, 6K, 7K, 4K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이거 다 위아래 약분되지 않은 미지수? 여기도 K 제곱이고 요것도 각각 제곱이라서 결국 약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굳이 K 대입하지 않고 요거 자체만 대입해서 풀게 될 거예요. 5 곱하기 4 그리고 6의 제곱 36 더하기 4의 제곱 16. 어차피 K는 약분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13. 오케이. 그러면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오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활용 사인 법칙 문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50분 정도부터 미적분 할게요.